안녕하세요. 지난 명절, 시댁에서 있었던 정말 어이없고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된 새댁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에겐 누나가 있어요. 신우랑 시매부는 사내 부부이고 유치원 다니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좋으셔서 신우 같은 경우 저한테 단 한 번도 시짜짓 하신 적 없고 쿨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는 느낌? 연락도 제가 드리고 만나면 제가 더 반가워서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형님에게 해실해실합니다. 그런 저를 신우도 참 예뻐해 주시고요. 시댁 재정도 나쁘지 않고 아버님도 과묵하긴 하지만 속은 따뜻하신 분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입니다. 시모는 친구도 없으시고 평생 가정주부만 하셔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애착이라고 해야 할지 집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만큼이요. 제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20살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어린 아들 혼자 타향살이 하는 거 걱정돼서 못 보겠다고요. 시부도 반대하고 아들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 뭐라 했다는데 어머님은 곧 죽어도 아들 삼시세끼 해줘야 한다며 서울에 투룸을 잡으셨다고 해요. 남편은 기숙사 합격해서 거기 들어가 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학교랑 30분 거리 집에 살게 되어 통학하느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1학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 갔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때 그 얘기 듣고 솔직히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영화 올가미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니한테 너무 질렸고 아들 다 키우셨으면 이제 엄마 삶 사시라고 몇 번에 걸쳐 설득을 해서 그 이후로는 덜 집착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딸인 제 신우한테도 그러셨대요. 신우는 은행원인데 입사 초반에 진상 고객에게 된통 당한 적이 있다더군요. 가족의 통장 비밀번호를 막무가내 알려달라고 조르면서 제 신우에게 욕하고 물 뿌리고 그랬다나 봐요. 그 얘기 듣고 시어머니가 극대노하셔서 신호 지점에 일주일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 진상 고객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 신호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얼굴에 물 뿌리고 욕하고 삿대질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 남편이랑 신호 괴롭히는 친구들 또는 선배가 있으면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가 복수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열정 가득한 어머니이기도 한데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도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매를 키우신 시어머니셨다고 했고 둘 다 성인 되고 나서는 좀 덜하긴 하셨대요. 저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 안 하시길래 저는 많이 쿨해지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우랑 남편이 엄청 단속했던 거죠. 예비 며느리한테 간섭하면 아들 파혼 당할지도 모른다면서요. 사실은 예물 예단에도 한 소리 하고 싶었고 저희 결혼 전에 미리 신혼집 들어가 살았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중재했고 그 이후로 어머님도 말 조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사건이 있긴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머님은 정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로남불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인데 제가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쏜살같이 나가고 남편은 8시쯤 일어나 딱 샤워만 하고 나갑니다. 당연히 둘 다 아침은 안 먹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혼 때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아침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회사 가서 간단하게 먹고요.
지훈 씨는 원래 아침 안 먹던데요? 우리 지훈이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밥 떠다 먹여주고 학교 보냈는데? 어머님, 그건 어릴 때잖아요. 혼자 산 이후로 한 번도 아침 차려 먹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아침밥은 좀 먹어야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더러 그래도 신혼이고 부부인데 아침에 밥은 같이 먹고 출근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는데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고 하니 그래도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아침에 밥을 꼭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저더러요. 그래서 차라리 늦게 일어나는 남편이 기상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밥을 차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남자가 뭘 할 줄 알겠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얘기 들은 다음 날부터 이악 물고 아침에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죠. 눈도 못 뜬 채로 정신 못 차리는데 당연히 아침 먹을 리가 없죠. 10년을 넘게 아침 식사를 안 하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물고 아침 먹어. 어머님이 밥 차려서 아침밥 먹으라셔. 일어나서 먹으라고. 라고 했더니 남편이 눈치 보며 일어나더군요. 아침밥 할 필요 없다고 계속 남편이 말했지만 저도 오기 부려서 일주일 내내 새벽에 밥 차려 남편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안 좋다며 하루 종일 힘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해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다시는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남편만 챙겨줍니까? 어머님은 본인 아들만 고생하며 일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우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본인 자식들이 제일로 귀하고 제일로 불쌍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신혼에도 사내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 신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해요. 신혼의 당시 신혼집이랑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라 자주 왕래하시는 편인데 어머님이 그날 말없이 신혼회로 가셨다더군요. 제 시매부가 어리둥절하게 어머님을 맞았는데 어머님 왈. 무슨 남자가 아파서 휴가를 다 써? 그렇게 비리비리해서야 되겠어? 얼마나 아픈가 내가 확인하러 왔네. 같이 일하는 부부 사이에 건강관리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셨다더군요. 어머님은 신호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던데 시매부는 그런 장모님께 서운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양가 싸움 나서 일 커지고 그랬다네요. 그때 이후로 좀 자제를 하셨지만 별일이 다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신우랑 시모랑 제 앞에서 언성 높여 싸운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눈치 보긴 하셨지만 매번 어이없는 망언을 잘하세요. 주로 명절 때마다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신혼애가 멀리 이사간 이후로 어머님은 명절에 자식들이 언제 집에 오는지 그리고 몇 박 하는지 엄청 예민하게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이 만약 4일 쉰다고 하면 그중 하루는 꼭 딸네 아들네 다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랑 시매부한테 일정 조율해서 각자 본가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명절 당일날 자식들 다 모으려고 하세요. 시매부도 장남이라 명절 당일엔 절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모가 그걸 싫어합니다. 아니 김서방,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아들이라고 꼭 명절 당일에 집에 가려 하는가? 우리 딸도 명절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시매부더러 처가에 먼저 왔다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넌 아들이니까 명절 당일날 집에 오는 거야. 초장부터 그렇게 정해놔야 명절마다 안 싸우고 편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명절마다 이상하게 신우랑 항상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심해부도 짜증이 나서 아무 때나 오긴 했지만 저희 어머님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돈에 관해서도 웃지 못할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양가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보내드리고 10만 원씩 현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있는 그 주에 양가 방문하려고 했죠. 저희 친정이 교회 다니셔서 일요일은 무조건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시기에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시댁은 주말 내내 시간이 다 되셨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일요일에 찾아가 뵙겠다고 하니 서운하다고 하시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네 친정에 먼저 가면 어떡하니? 앞으로도 네 친정부터 그렇게 챙길 거야? 그래, 자기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건 맞지만서도 나도 이제 네 엄마인데 조금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며 저더러 토요일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이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한테 상황 설명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며 언제 오든 상관없다 하시며 시댁 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 갔더니 신혼에도 있더라고요. 신우도 시댁에 가야 하는데 무조건 토요일에 친정 오라고 하셨던 거죠. 이런 유난도 없었습니다. 용돈도 양가 똑같이 10만 원 넣어드렸더니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시며 시댁은 5만 원이라도 더 달래요. 왜 그래야 하냐고 남편이 물으니 본인네 집은 강아지 2마리가 있지 않냐고 하시대요. 강아지랑 용돈이랑 뭔 상관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머님이랑 저도 얘기가 안 통해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도 하기 싫고 전화 와도 할 말도 없고요. 신우가 그런 저를 걱정한 듯 자주 챙겨주셨어요. 우리 엄마 진짜 주책이지? 저러다 마실 거야. 예전부터 좀 별나셨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올게. 나 봐서라도 좀 봐줘, 응? 그렇게 애교 섞인 장난으로 저를 챙겨주셨고 축의금도 1,000만 원이나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생색 내신 적 없고요.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제 생일 때도 명품백 사준다며 백화점 끌고 가셨는데 제가 한사코 사양에 그냥 밥만 얻어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교육도 신우가 다 시켜주셨어요. 야, 너는 네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집안일도 무조건 반반해야 해. 네가 안 하면 네 와이프가 해야 하는 거야. 둘이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 알았지? 너 제대로 못하면 내가 이혼시킨다.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남편을 잡아주시는가 하면 친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한 코치까지 남편이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바라던 시어머니상이 신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신우가 나이차 많이 나는 큰언니처럼 느껴졌고 더 잘하고 싶었어요. 신우 때문에 시댁이 그나마 좋았네요. 그러다 지난 명절에 또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신우가 시모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화내는 것 처음 봤네요. 추석이었어요. 모처럼 연휴가 길어 여유롭더라고요. 시모는 또 제 남편이랑 신우한테 며칠 전부터 달달 볶아가며 같이 오라고 하셨나 본데 신우가 이번에는 본인의 시댁 먼저 갔다 온다고 해서 어머님이 좀 삐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은 이번 추석 때 이모들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셨기에 저희도 딱히 날짜 조절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신우가 시댁 올 때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애랑 같이 명절을 또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형님 좋아하니까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며 재미나게 시간 보냈죠. 어머님도 끼어들려고 하셨지만 같이 있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가장을 하늘같이 생각해라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신우가 철벽 차단하거든요. 그날도 신우랑 테라스 앉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오시더라고요. 현주야, 김서방 어제 술 먹었다니?
네, 엄마. 어제 김서방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술 마셨어. 왜? 아니, 얼마나 마셨길래 아직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처갓집 보는데 장인 장모 눈치도 안 본다니?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리고 나도 술 먹었는데 내 입에선 술 냄새 안 나? 신우가 그렇게 말하며 시모에게 하하하고 입김을 내뿜자 어머님이 대꾸도 안 하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또 시작이네 한마디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요. 그렇게 식사 시간 되어 같이 밥 차려 먹고 있는데 시모가 제 시매부한테 그러시더군요.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게. 가뜩이나 위도 안 좋다면서 우리 딸한테 병수발 받으려고 그러나? 그러자 시매부가 멋쩍은 듯 한번 웃더니 알겠다 한마디 하고 밥을 드시더군요. 신우가 시모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따지듯 이야기하자 시모는 내가 뭘? 나는 사위도 자식같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건강 안 좋아지면 얼마나 걱정되겠어 내가.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시매부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신우가 변호하듯 지지난주부터 엄청 바빴어. 새벽 2시에 들어왔다가 잠깐 눈 붙이고 옷만 갈아입고 5시에 나갈 때도 있었고 어제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같이 술 먹고 논 거야. 피곤하겠지. 라고 했더니 시모가 얘, 넌 안 피곤하니? 너도 같이 일하고 너도 같이 술 먹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신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만 좀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신우도 쌓인 게 있어 그런지 이번에는 언성을 많이 높이시더라고요. 듣던 시아버지도 신우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결국 고성이 오고 가며 엄마와 딸 싸움이 크게 번졌고 신우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중간에서 괜히 시매부만 난감해져서 제가 낮잠을 괜히 잤나 봐요. 너무 피곤해서 그만. 이라고 하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네가 나가니 집안이 조용해지더군요. 민망한 듯 시모가 괜히 그릇을 다 꺼내 요란하게 닦고 시아버지한테도 짜증 부리고 그러시더군요. 하룻밤 더 자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도 저녁만 한 끼 더 먹고 올라가야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바깥에 일 보실 게 있어 따라 나갔고요. 그렇게 집에 시모랑 단둘이 있게 되었죠. 시모가 제 옆에 앉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사위도 참 내 자식같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무슨 처가 올 때마다 잠만 퍼질러 자. 명절 때마다 꼭 그러더라고. 그리고 밥 한 번 푸는 걸 못 봤어.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던데요. 얘기 들어보니 이번에 부서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식사 다 하고 나서 설거지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건 가끔이지.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는 말은 옛말이야. 사위도 아들이고 처가에서 할 건 다 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님은 속이 탄다는 듯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더군요. 그러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며 우리 아들도 너희 집 가서 잘하지? 뭐 시킬 것 있으면 다 시켜라.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네, 저도 그이 편하게만 앉아있는 거 싫어서 설거지도 시키고 친정집 뭐 고칠 거 있으면 그이 시켜서 다 처리해요. 라고 했더니 시모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시더군요. 그래? 잘했다. 한마디 떨게 하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잠시 후 화가 좀 나신 듯한 얼굴로 그런데 우리 아들이 편하게만 앉아있는 게 싫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너도 네 시댁 오면 편하게 앉아서 우리 딸이랑 수다 떨잖니? 너는 그리 하면서 우리 아들은 처가 가서 왜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일 시키겠어요? 저도 어머님 따라 전 부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형님하고 수다 떠는 거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오해를 했잖니.
아무리 그래도 사위는 사위인데 너무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라.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잖니. 그 말에 제가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말도 옛말이라면서요. 어머님 사위는 100년 손님 아니고 제 친정엄마 사위는 100년 손님 대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무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당황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파놓은 덫에 본인이 걸린 셈입니다. 아니 나는 우리 김서방이 우리 집 와서 잠만 자니까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아주버님이 무슨 잠만 자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나르고 그러는 게 저는 너무 보기 좋던데요. 예, 그건 다들 그렇게 해. 요즘 사위들도 처가 가서 엉덩이 안 붙이고 있는다고. 어머님, 아까랑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처가 가서 편하게 있으면 안 되냐고 뭐라 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끙 소리를 내시며 잠시 또 조용히 있으시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이도 저희 집 가면 낮잠 자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자라고 안방까지 내주세요. 100년 손님 대접이 아니라 정말 자식 대하듯 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벌겋게 물들어져 갔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앞뒤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자식들도 알고 사위 며느리도 다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 사랑하니까 참고 맞춰드리는 거죠. 어머님도 좀 자제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어머님이 민망해 못 견디겠다는 듯.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간에 나는 사위 며느리도 똑같이 내 자식이야. 그건 한 번도 틀리게 생각한 적 없어. 너 오해하지 마라 괜히. 라고 하시며 횡설수설 하시더니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그렇게 안방에 가서 문을 닫으셨는데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남편이랑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일단 말씀을 굉장히 아끼셨고요. 거의 필요한 말만 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 경조사가 있어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어머님 모습이 아니셨어요. 신우한테 물어보니 그날 신우도 엄마랑 싸우고 마음이 안 좋아 다시 전화를 드렸다네요. 그런데 시무가 엉엉 울면서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반성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죠. 그날 형님 가시고 나서 저도 어머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했더니 우시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새댁이고 어머님 어려워서 거의 내내거리기만 했는데 어린 며느리가 옳은 말 하니 어머님도 정신이 번뜩 드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 설이잖아요. 웬일로 어머님이 저희 시간 되는 날 편하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걸 제 시매부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더군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본인이 100번 말해도 엄마가 안 고쳐졌는데 제 한마디에 드디어 변했다면서 감격스러울 정도라고 했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한 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의 변화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 좀 황당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잘 어르고 달래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지 8년 차 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2개 운영 중이고 남편은 냉장고 부품 공장장입니다. 둘이 합쳐 월 수익 4천만 원 이상이고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들 도우며 남편과 값진 삶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캠핑 다니며 남편과 오붓하고 알콩달콩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저희는 딩크족이에요. 아이가 없어서 외로울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둘이 할 일이 많아 어찌나 바쁜지요. 그리고 둘 다 사연이 있는 재혼이라
서로가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남편은 결혼식 올리자마자 부인이 세상을 떠나 사별한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고, 저는 전 남편의 바람으로 아주 힘든 이별을 한 뒤 만나게 된 재혼이에요. 제가 소가리를 많이 했던 걸 지금의 남편이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있어서 상처도 빨리 아물게 된 것 같네요. 현 남편을 만나게 해준 전 남편에게 제가 유일하게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사 인과응보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근황을 듣고 저는 너무나 통쾌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 마음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어 지난 이야기를 한번 꺼내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연애 2년, 결혼 7년, 도합 거진 10년을 살을 부대낀 사이였습니다. 연애할 때 누구보다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원 다니며 알바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진 돈도 별로 없으며 시댁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비전과 사랑을 믿고 진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친정엄마가 공무원이라 단 한 번도 생활고 겪지 않으며 학창시절 보냈고, 현재 엄마는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어요. 20평대 지방 아파트도 자가로 하나 갖고 계시고요. 전 시댁은 시부가 잦은 주식 실패로 돈을 거의 다 날리셨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시모 덕분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공장에 거의 20년을 다니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번 돈으로 남매를 키워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연민을 느껴 옷이나 신발도 많이 선물해 주었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많이 냈네요. 그런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사람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작은 실반지 주고받으며 정말 단촐한 결혼식 올렸어요. 그렇게 전세 4천짜리 작은 투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정말 행복했네요. 저는 당시 중견기업 대리였고 전 남편은 대학원 다니며 교수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랑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그 사람은 알바도 관두고 박사과정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전혀 도움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애 때부터 뒷바라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죠. 저는 결혼 당시 연봉이 4천 초반대였는데 세금 다 떼면 월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월 150만 원 저축하고 남은 200만 원 남짓으로 둘이 살았어요. 남편이 강의 듣는 게 있어서 교육비로 월 50만 원 다달이 나갔고, 식비랑 통신비, 생활비 등등 다 빠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10에서 20만 원 정도였네요. 어쩔 땐 그것도 모자라서 교통비 아낀다고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해 출퇴근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미래에 행복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둘 다 이악 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돈 없는 시댁에도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텃밭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했는데 그 수술비랑 입원비, 간병비 도합 700만 원 큰 돈을 제가 입금해 드려야 했고, 뭐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 자잘한 가전이 고장나도 전부 장남인 제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무능력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 쉽게 한 결정 아니었지만 그 사람 꽤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노력과 희생이 아깝지 않았어요. 늘 고맙다고 표현해 주었고, 교수 되기만 하면 저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 사람 많이 사랑했기에 억울하단 생각은 하지 않았네요. 남편은 박사과정 끝물이라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라 집안일도 거의 제 몫이었네요.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하루 한 끼 정도는 저랑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저녁은 늘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결혼 3년차 때까지는 분명 사이가 좋았었던 것 같네요. 이런 얘긴 나쁘끄럽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 내어 항상 데이트했어요. 2세 생각도 둘 다 하긴 했지만 공통된 의견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아이 갖자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분간은 피임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나름대로 미래 설계를 해가며 행복하게 산 부부였어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건 결혼 4년차부터였던 것 같네요. 이대로만 간다면 남편의 교수 임용이 2, 3년 안에 이뤄질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교수님들 뒤치다꺼리 해야 한다며 연구실에서 거의 숙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엔 그래도 잠깐이라도 집에 와 제 얼굴 보고 또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항상 시간 내던 사람인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며 집에 자주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미안, 교수님이 자꾸 회식하자고 하시네. 눈에 엇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오늘도 회식하고 랩실에서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 교수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도 알고는 있어. 건강 잘 챙겨. 알았지? 저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는 게 싫어서 더 씩씩하게 회사 다녔고 남편을 격려해줬네요. 그렇게 거의 주말 부부처럼 사는 동안 저는 야무지게 돈 모아 집도 넓혔어요. 드디어 투룸에서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매매는 결국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수입 하나 없이 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가 눈물 나도록 행복했네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빨리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 미안해.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교수 되는 날 우리 여보한테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백 하나 사줄게. 라고 하더군요. 백은 무슨,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 알잖아. 제가 원했던 건 하나였어요. 곧 죽어도 하루 1시간은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고 하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집에 거의 안 붙어 있거나 집에 있어도 서재에 틀어박혀 노트북하고 교수들, 조교들이랑 통화하더군요. 서운은 했지만 교수 임용이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저도 꾹 참고 있었을 뿐이죠.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카드비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에게 하나 주었는데 학교에서 조교들 밥 사주고 가끔 학생들한테 술 쏘고 그러는 명목으로 쓰더라고요. 식대는 남편의 교수님 카드로 쓰는 거라 본인 밥값, 커피값은 제 카드로 안 긁었고요. 결혼 초에는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70에서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오곤 했어요. 저 역시 월급이 올랐긴 했지만 남편의 용돈으로만 100만 원이 넘으면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이사를 했기에 대출도 조금 있었고 또 저축도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끼긴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도 거의 안 샀어요. 펌과 염색이 비싸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미용실도 거의 안 갔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고 블라우스랑 스커트 돌려 입으며 회사 출근했어요. 밥은 구내 식당에서 다 해결했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돈은 교통비랑 통신비 정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며 본인도 아끼겠다고는 했는데 카드값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 임용되기 전에 여기저기 밥 살 사람이 많아져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입장인데 여기서 더 아낄 순 없다며 미안하지만 저더러 좀만 더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감내와 이해만으로 달콤한 신혼을 다 낭비하며 살았네요. 바보 같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6년 차 드디어 남편이 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분명 수도권으로 발령 날 거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편도 4시간 거리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겠더라고.
나도 여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처음에는 지방으로 가야 한대. 저는 너무 상심해서 눈물마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채로 저를 달래며 주말마다 꼭 올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의 한 대학 교수님이 되었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저더러 교수 부인 된 거 축하한다며 다들 웃으며 말하니 울상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아이 갖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냥 이대로 딩크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딩크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나이 30 중후반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아이는 갖고 싶었고 남편 교수 되기만 하면 시험관이든 뭐든 해서 바로 임신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커녕 어느 순간부터 저희에게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안을 생각조차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딩크 제안은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너무해. 이렇게 살 거였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해도 됐었잖아. 이게 뭐야? 그냥 연애하던 때랑 똑같지. 아이도 갑자기 안 갖겠다니 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제가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포인트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뭐?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고?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냐?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며 윽박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었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나 무능력한 남편이었던 거 맞아. 너한테 생활비 한 번 못 주고 네 월급 받아 네 카드 쓰며 살았어. 그래서 나도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알아? 나도 매일매일 괴로웠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하며 주말에 신혼집에 안 올라오겠다 하더군요. 안 그래도 교수 되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 때문에 머리도 복잡해진다고 주말까지 학교 출근하며 일할 거래요. 그렇게 얼굴도 못 보고 전화통화도 못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동트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새벽에 차 끌고 고속도로를 나왔습니다. 남편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4시간을 달려 도착했더니 10시쯤이더군요.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 사는 도시에 도착했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말도 없이 와? 너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당분간 시간 좀 갖자고 했잖아. 그렇게 윽박 지르더니 저더러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이혼할 거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얘기하고 자취방으로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건물 입구로 갔는데 어떤 여자가 덜 마른 머리로 후다닥 뛰어나와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건물 사는 여자인 줄 알았죠. 남편 자취방은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교수 임용되고 처음 이사 가던 날 집 정리해준다고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못 왔어요. 남편이 못 오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낯선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분명 인기척에 들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니 드디어 남편이 문을 열더군요. 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길래 이제 문을 여냐고 하니 주말이라 대청소를 했대요. 얼핏 보니 깨끗한데 뭘 청소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난감한 듯 어정쩡 앉더군요. 그제야 저도 집안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준 이불이 아닌 것도 알아챘죠. 제 남편은 열이 많아서 항상 홀겹만 쓰거든요. 그런데 꽤나 두꺼운 면이불이 있길래 이건 왜 샀냐 했더니 밤에 추워서 마트에서 샀다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종량제 봉투에 무언가를 담다가
저 온이 베란다에 두던 걸 보았기에 그 봉투부터 바로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움직이자 남편도 바로 못 막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잽싸게 낚아채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었어요. 그때 저는 지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품, 여자 속옷, 여자 원피스 같은 게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물건들을 보고 있었죠. 화장실 문 밖에선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러더니 이젠 애절하게 제발 나와봐.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다 해명할게. 응? 이라고 빌길래 일단 그 물건부터 사진을 다 찍은 후 문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오해하지 말라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으로 발령받은 여자 조교가 있는데 집을 못 구해서 잠깐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학교에서 잤다고 절대 제가 오해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믿어달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디다. 그래서 남편이 말리는 거 뿌리쳐가며 집을 다 뒤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더니 침대 밑에서 바로 콘돔 나오더군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제야 묵묵부답 고개를 숙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너 바람났냐? 바람나서 신혼집도 안 올라왔던 거야? 언제부터였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헌신한지 알잖아. 그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야, 네가 좋아서 뒷바라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내가 너더러 그렇게 살라고 빌었냐? 난 헌신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멍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얘기하더군요. 그럴 바에 차라리 돈 써서 너를 좀 꾸미지 그랬냐?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보는 내가 더 질리더라. 그렇게 사는 게 꼭 나더러 빨리 교수 돼서 갚으라고 부담 주는 것 같았어. 그래, 넌 아무 말 안 했지만 네 얼굴 자체가 나한테 독촉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바람난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